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1분 33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50회 특집 꾸빼씨의 행복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해야 되나요? 방송이 뜬금없이 일찍 올라와서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50회 특집이기도 하고 설 연휴니까 좀 일찍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와 별 다름없이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세이주입니다. 저희는 별 다를 게 있겠어요, 근데 사실. 그쵸? 여러분은 일주일 좀 안 되겠구나 듣고 있지만 저희는 어제와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닥 다를 게 별다를 게 없죠. 없네요. 저희가 설 특집이어서 지금은 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설 세배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죠? 네, 오늘 전일 세배, 수도 있어요. 네, 전날일 수도 있고, 음. 네, 바로 직전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용돈 이렇게 두둑하게 챙기시거나 아니면 용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 맞다. 뭐 하시겠죠. 네. 아, 난 받고 싶다. 저는 아직도 받습니다. 네. 부럽다. 네. 그래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했는데 왜 안 주죠? 글쎄요. 보통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주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네. 아직 용돈 세뱃돈을 받고 있는 MC 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세 씨의 세뱃돈을 부러워하고 있는 안나는 돈가스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끝에 지금 계속 돈가스가 붙어서 안나는 나오고 돈가스가 있는데 됐어요. 안 납니다. 네. 그렇군요. 아, 혹시 어제나 오늘 돈가스를 드신 건 아니죠?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번 주에 백수의 날을 맞이하여 예. 이불과 친해지는 아, 그런 하루하루를 가능하면 맞아요.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뒹굴뒹굴 할 수 있도록 예, 저- 지금 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제 소개 다시 할게요. 네. 용돈 받는 한세 씨와 이불과 함께하는 안나 씨가 부러운 세이주입니다. 왜요? 우울하네요. 설날 때 뭐 뭘 하시길래? 부러워요. 이제 다음 주에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잠깐이잖아요. 아니 뭐 잠깐인 뭐 거죠. 저도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부럽다. 자, 보통 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오늘이 설이니까 설에 보통 어떻게 지내세요? 궁금하네요. 저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네. 저는 지금 그 엄마가 충주로 내려가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이따가 올라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할머님은 서울에 계셔서 아마도 설날쯤에 이제 올라와서 다시 할머님께 인사드리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김포가 집이었으니까 가까워서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이제 충주로 가서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귀경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추석 때는 그 차 표를 못 구해가지고 되게 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생에게 지령을 미리 미리 내렸죠. 예, 미리 예매를 해놔라. 성공하셨나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예. 실패했구나. 실패했어. 실패인가? 안 실패인가? 되지. 아 예. 세이지 씨는 어디 다니나요? 저도 왔다 갔다 해야죠. 예.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 아, 그래야죠. 대부분 그냥 쉬셨구나 설날 때는. 영화도 많이 보고 영화도 이날 많이 영화 보고. 제일 많이 보고 이날 아. 가장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주말에. 평상시에도 많이 주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고 예. 싶어요. 자도 잠이 부족해서. 할머님이 해주시는 명언이 있어요. 뭐라고요? 죽으면 쭉 잔다. 그렇구나. 그러네요. 죽고 싶진 않아요. 영화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예. 죽기 전에 많이 봐야 되는데. 혹시 죽고 나면은 다른 존재가 돼서 영화를 더 자주 볼 수도 있어요. 5차원의 다차원의 본인이 존재가 영사기가 되면. 되는 거지. 보증이 없잖아. 아니 본인이 영사기가 되는 거지. 다음 생에 영상이 되나? 평생 영화를 보는 거야. 근데 본 영화 또 영사- 보고 본 영화 또 보고 본 영화 또 봐야 그러네요. 되는데. 영사기를 질도록 보고 오, 이제 그러면 바꿔주고. 그러네. 아, 영사기를 이나 하면 진짜 영화를 평생 보게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쵸. 신선하다 요거. 네. 다음 생에 그런가? 말 나온 김에 다음 아.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일단 다음 생이라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생각은 해본 적은 없지만 예. 만약에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나 마시아 뭐 이런 걸로. 아니요, 영화로? 저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죽음과 동시에 다른 전류나 어떤 이런 물체 다차원의 존재가 돼서 그대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환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저는 생애 기억을 지우잖아요. 네. 제 기억을 지우면 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 제 기억이 그렇긴 저를 하죠. 만들어주는 거지. 기억이 없으면 제가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화에서도 기억 상실이 된 다음에 완전 다른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많잖아요. 그럼 전 이 기억이 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환생을 했을 때는 일단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만약에 뭐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요. 숟가락. 숟가락으로. 그냥 숟가락. 숟가락으로. 아니 근데 드라마에 보면 그런 소재 많잖아요. 막 전생에 이제 인연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런 내가 소리 너 많죠. 전생에 너랑 부부였다 막 이러면서 예. 그렇게 살짝만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죠. 전생에 그 부인을 찾아갈 건가요? 아니요. 다른 여자를 만나야죠. 그래야 쿠페 씨처럼 행복을 느끼죠. 아이고. 안나 씨는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외할머니가 예. 그 흰 나비로 환생을 해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지켜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천주교이기는 하지만 사실 좀 이해 폭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부분도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환생을 한다고 하면은 이 그 강기슭에서 약간 위쪽에서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멋있다. 강기슭에 살고 있는 나무. 세상에 그 경치라는 거 아름다움보다 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움의 극이 아닐까.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으로 사는 게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그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가 뭐 걔가 그 탐구생활 같은데 학급 일지 같은데 쓴 건데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냐고 했더니 돌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너무 슬프다 그거. 그러니까 돌은 모든 것이 밟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흥미로운 대상일 그러게요. 나이에 그럴 나이인데 되게 그거는 제가 보기엔 힘들었나 봐요. 결국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정부로. 장난이고요. 그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네. 자꾸 그런 쓸데없는 공부만 너무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런 꿈과 희망도 본인이 이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네. 그 뭐 새로운 꿈이라든가 희망 뭐 본인의 미래를 이제 그려보거나 할 텐데 사실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학업에만 치중해서 네. 지금 놀이 놀이를 자체도 못하고 수업으로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놀이 교실이 또 그렇죠. 따로 놀이 수업으로 있어요. 하죠. 예, 노는 방법을 애들이 몰라서 네. 그런 걸 보면은 요새 애들이 조금 되게 안 됐다는 생각도 불쌍하죠. 들거든요. 예. 제가 사람의 나이를요 가늠하는 그런 비법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전 눈동자를 봐요.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보여요. 그 정말 뭐 생각보다 늙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동안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눈동자를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게 신기할 나이거든요. 어리다는 게. 초롱초롱하니 반짝반짝하니. 어리다는 거는 세상의 모든 게 흥미롭고 세상의 모든 게 아름다울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때 걔를 그 학원이나 이런 데로 내보는 건 정말 살인행위라는 거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지나가다가 친구가 기타를 치면 기타가 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타를 치게 해서 걔가 나는 이건 못하겠구나 이런 감정이라도 계속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무조건 안 돼. 이건 해. 영어 같은 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누가 영어 외국인이 막 대화를 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그 외국인과 대화하고 싶어서 막 샬샬라 막 몸짓하지 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그거 왜 이런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심 있는 애들이 가는 곳이 영어 학원인데 왜 영어 학원을 우리 관심 없는 애들을 그런데 영어 학원으로 몰아가지고 마음고생을 시키냐고요.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노예를 살아야죠. 좋은 노예가 되라는 게 지금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목을 조르고 있단 말이죠. 네. 저는 진짜로 방목하고 싶어요, 아이를. 근데 또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키워놓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왜 너희는 창의적이지 못하니? 왜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이 또 있단 말이죠. 창의적인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현실을요. 아이가 없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부모들이 진짜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하는 얘기를 전 실제로 대면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왜 맞아요. 그러냐면요. 음.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그죠.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애를 키우잖아요. 그럼 그렇게 키워야지 얘를 그렇게 안 키우면 얘 혼자 왕따가 돼요. 그 친구를 만나려면 학원에 가야 할 그러니까,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나도 마음은 그런데 얘를 이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처럼 애를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우리의 현실을 아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부모들이 그 먼 데까지 이사를 갑니다. 대안학교 때문에. 맞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뭐 지금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꽃배 씨의 행복을 위해서죠. 예. 저희 나이 또래가 그렇게 배우고 자라난 세대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번아웃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맞아요. 네. 오늘 얘기할 쿠페 씨가 약간 그런 걸 그렇죠. 겪은 것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네. 여러분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방송이 되고 싶은 영화 15먹기입니다. 그럼 네. 본편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신곡 강남구청을 발표한 송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분명 방송 편성표에 꽃배씨의 행복여행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증거로 유튜브 영상에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영화는 무려 50회 특집으로 매주 수요일에 올라간 게 아니고 좀 일찍 올라왔는데 네. 영화 제목은 꾸페씨의 행복 여행입니다. KBS 1에서 토요일 날 밤 11시 50분에 네. 했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이때까지 저는 이 영화를 책으로도 먼저 읽어보고 네. 요번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영화를 본 건데 계속 쿠페 씨가 아니라 쿠페 씨라고 저는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쿠페 씨라고 하지? 계속 그렇게 의문을 들으면서 봤는데 꾸빼가 맞네요. 예, 꾸빼. 꾸 빼고 꾸빼. 주인공은 헥터인데 왜 꾸빼 씨예요? 영화하면서 주인공 이름을 바꾼 건가요? 원래 책이 우리나라에서 꾸페씨로 나왔었고 그 네. 꾸페씨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꾸페씨로 정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 같네요. 네네. 자, 꾸빼 씨가 행복 여행을 시작합니다. 번아웃이 돼서 지금 자기 자신을 찾기 줄거리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네. 아 줄거리 얘기해야죠.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그래서. 얘기한 거였어요. 이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예, 꾸빼 씨, 그러니까 헥터가요. 정신과 의사인데 정작 자기의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행복이란 무엇일까란 궁금증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여행지에서 겪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다가 결국은 행복이 뭔지 깨달아서 진짜 행복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꾸페라는 인물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한 인물 같아요. 그거 지금 소위 결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그 극에 달한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각 잡힌 깔끔한 네. 클리어 뭐 진짜 그거에 맞춰서 연인인 클라라까지 모든 거를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사실 이게 뭐 노멀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을 한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쌓여서 번아웃과 동시에 본인의 그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네네. 예,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 티벳, 중국, 티벳. 아니 근데 중국을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지금 연인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되겠죠, 두 분은 네네. 그 애인이 나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행을 가야겠다. 네. 근데 기약은 하지 못한다. 네. 언제 언제 올지도 들어올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아직 안 정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라 그러죠 전. 가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네.
쿨하시군요. 아 저는 행복 여행을 실제로 다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국내를 다니긴 했지만 전 실제로 이 쿠페시 행복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네.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떠나게 된 이유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 행오버? 보드 타는 거? 아니요. 예, 보드 킥보드 타는 거, 네. 롱보드 타는 거. 음. 그 뭐죠? 월터의 상상은 월터, 현실이 네. 된다. 현실이 된다.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되다 이걸 보자마자 네. 바로 그냥 저기 작업실 방을 빼버리고 바로 여행을 떠났거든요. 네. 아 그래서 떠난 거구나. 네네. 음. 3개월 동안 그때도 여자친구 있을 때죠. 없을 때죠. 없었었죠. 아, 네. 없었을 때구나.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 아 거기서- 근데 거기서 잉리를 만나셨나요? 네? 잉리를 만나셨나요? 잉리가 누구죠? 그 중국인 여자. 중국인 여자. 까만 생머리.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네, 그렇군요. 내가 중간에 삐 차리더면 어떻게 될까? 왜 이래? 뭐 어쨌든 그래서 네. 저는 이 행복 여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이 아. 아름다운 이유는 또 월터의 상상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자연이기 때문에요. 자연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힐링이고 그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첫 번째 아주 간단한 도구거든요. 그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영화에서 그 색감으로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네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이제 키워드가 되는 마지막에 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색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앞전에 이제 그 중국 티벳인가요? 네, 갔을 티벳. 때 그 깃발을 펄럭이며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헥터가 쓰고 있는 모자의 색깔이 계속 변해요. 네. 그래서 같은 모자 아니었나요? 같은 모자인데 뒤집으면 네, 색깔이 뒤집어서 달라져요. 색깔, 아, 맞다, 근데 맞다. 지금 그 처음 출발할 때는 알록달록한 흐린 청색의 네. 모자를 쓴 상태였는데 이제 중국 여인에게 버림을 받고 나서는 짙은 청색의 모자로 네네네. 뒤집어서 쓰게 되고 그리고 음, 이제 중간중간에 여행을 하면서 그 스윗 포테이토 네. 노란색도 네, 썼다가 모자 바꿨었다가 모자를 노란색으로. 거기에 갔을 때는 노란색 모자를 썼다가 아, 그 할머니한테 모자 도로 바꿔주면서 이제 본인의 모자를 챙겨오죠. 그리고 근데 거기서 또 잡혀가면서 예, 색도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박사님도 분홍색의 모자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약간 감독님이 좀 숨겨놓은 그런 포인트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100%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헥터 역을 맡은 사이먼 페그라는 이 배우를 너무 좋아해요. 네네. 네. 정말 그 뭐랄까 원래 이분이 코미디 배우 아니신가요? 코미디로 많이 유명해졌죠.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 제가 음.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쇼 오브 더 데드라는 영화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새벽의 황당한 죽음 이런 네. 그렇게 나왔는데 아, 저주. 저주, 새벽의 황당한 저주.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패러디한 영화로 나오는데 네네.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도 거기에 진짜 좋아하는 나오는 영화예요. 예, 배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클라라 역을 맡은 이 로자먼 파이크라는 배우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분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나를 찾아줘에서 여자로 나와요. 여자 주인공으로. 네네, 나를 찾아줘. 이 영화를 안 보셨던 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자 배우가 말하고 뭐 하는 것들이. 그래서 약간 세이주 씨는 약간 이 여자가 뭔가 다른 음모를 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그래서 영화를 무서워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얘기했구나. 네, 그래서 약간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람을 피고 있다고. 네. 또 마지막 바람 이 안 여자분을 피우는데 계속 여자. 왜 몰아가더라고요. 그걸 내가 그 왜 확신을 했냐면 음. 마지막에 이제 그 철제 방 안에 갇혀가지고 네. 이제 이 여자랑 통화를 하는데 네. 온갖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거든. 왜 두려울까? 맞았을까봐? 왜 두려웠을까가. 근데 클라라가 바람을 피지 않았다는 증거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뭐요? 헥터가 돌아와서 방에 들어갔을 때 클라라가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쓱 침대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때 진짜 기겁을 하고 놀라면서 소리를 질러요. 만약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 저는 이 배우가 연기한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서로게이트라는 거기도 나와요? 브루스 윌리스의 아내였고 네. 나오거든요. 그분이 이분이구나.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갇혀서 자기 내면을 감추고 되게 그 로버트를 이용해서 그 감정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 나오는데 네. 지금 이 여자분의 그 인상이 그런 연기를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클라라가 완벽을 추구하지만 내면은 완벽하지 않았던 건데 겉으로만 자꾸 완벽한 척을 계속해서 그 완벽한 척은 헥터 때문에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나중에 이제 사실은 네.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이 아이를 갖고 가지고 싶다고. 그쵸. 근데 10년 동안 중간에 대사로 나오는데 10년 동안 임신이라 출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네네. 굉장히 좋아하면서 박수를 쳐줘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기겁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인권 침해 수준에 가까운 그런 발언이거든요. 지금 영화상의 배경은 영국이잖아요. 영국이에요? 네, 프랑스가 아니고. 그렇죠. 영국이죠.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튼 원작자가 하시는 말이 네. 원래 꾸빼가 프랑스인이긴 하지만 영국인 같은 그런 수다스럽지 않은 캐릭터라고 했었대요. 네네네.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사이먼 페그가 영국인이지만 프랑스인 같은 수다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배우다라고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여튼 지금 헥터가 워낙에 이 완벽주의에다 결벽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완벽한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서 이 클라라도 계속 그러한 행태를 남자한테 맞춰서 해준 것이지 본인이 정말 그걸 원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렇죠. 저는 나를 찾아줘의 역할도 이 배우가 정말로 캐릭터가 완벽하다. 진짜 이게 나를 찾아줘나 이 쿠페 너무 씨나 인상 깊었어. 서로게이트의 세 작품에는 딱 이 캐릭터에는 이 배우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 배역들을 잘 맡았는데 되게 특이한 게 잭 리처에 이제 또 나오시는데 잭 리처에서는 완전 또 다른 또 색깔 네. 또 여성성보다는 약간 뭐 이렇게 검사인가 뭐 이렇게 변호사로 와일드하게? 나오니까 또 다른 매력 굉장히 그래서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얼굴 표정에 따라서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달라 근데 이번 보이는. 영화 한 편에서도요. 네. 되게 많은 그 감정 상태를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 화상 통화할 때 그쵸. 또 계속 그리고 달라지죠. 행복했다, 슬펐다, 울었다, 네네. 화냈다, 뭐. 그쵸. 그 처음에는 굉장히 완벽하고 약간 로봇 같은 그러시네. 그런 게 약간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캐리어먼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이 헥터가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는 갑자기 헤어지고 맞아요. 싶은 거냐며 이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도 각각의 기분 상태가 달라요. 약간 감정 조절 장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결벽증에 맞춰서 계속 본인을 억누르다 보니까 나오는 증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그 화상 통화했을 때 그 감정들은 뭐랄까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을 놓고 졸이고 있는 상태예요. 헥터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한 언제 올지에 대한 기약도 없고 마냥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굉장히 기뻤는데 또 딴 데로 간대. 그래가지고 또 화가 나고 또 참고 있다가 연락이 와서 굉장히 기뻤는데 또 딴 데로 간대. 그래서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끊어버리고. 그래서 끄는 거구나. 난 근데 바람 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왜 자꾸 좀 이상하게 봐요.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연애를 말해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그러니까- 있어야지 뭐 이거 감정선을 알지. 갑자기 뒤에 사람들이 있고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 자기 드레스 남편이 모르는 드레스를 가지고 그거는 있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 파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파티 가는데 이제 회사 간다고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뭐 해버리는 근데 거니까. 지금 마지막에 길거리에서 통화를 할 때는 터트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이 계속 그거를 의심을 품고 있던 로스앤젤레스에 드디어 헥터가 이제 갔단 말이죠. 그 여자를 만나러 드디어 갔구나라는 생각에 아직까지 그 사진을 가지고 있고 정말 아무도 같이 살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보지 못하게 양말 서랍에 사진을 숨겨서 고이고이 그거를 모시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였으면 아마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꾹꾹 누르고 일단 여행까지도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여자를 만나러 로스앤젤레스를 갔대.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제 끝장내자는 거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헥터가 나쁜 놈이 나쁜 놈 아주 그냥. 아주 진짜 대놓고 그 바람을 피웠다는 영화에서 거 아니야. 나 바람 그 필 테니까 보여주는 허락해줘 이거 아니야. 아니 영화에서 보여주는 행태 그대로라면 진짜 완전 썩을 놈이에요. 맞아요. 지금 저기 중국 여자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잠을 안 자, 잤잖아. 우리 아직 중국 안 갔죠. 자, 아 중국도 안 중국 갔는데 갔을 때. 지금 관계 안 가졌잖아. 잠만 잤지. 안 아니, 되지. 안 그러면은 돼. 벌거벗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안 돼. 돌려보냈어야지. 거기서 왜 끌어안고 자냐고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약속 또 잡았잖아. 잠옷은 또 왜 만나자고. 갈아입어?
본인이 새로운 사랑을 만난 것인 마냥 굉장히 행복해가지고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다 아니죠. 똑같다니까. 정말로 그랬으면 근데 내가 왜 이 사람 이렇게 두둔해주고 있지? 떨어져서 소파에서 자든가 그러면. 이거 봐. 침대가 이랬는데 좋은데. 여자가 바람 피고 있다고 오해 나고 있고. 자기가 피니까 자기가 아니야, 피니까 근데- 여자도 핀다고 바람 아니야, 근데 핀다고 그런 거야. 헥터도 뭐 상상할 적에 클라라가 직장 상사랑 결혼하는 것 같은 상상을 했던 거 보면 당연하죠. 응. 본인이 바람을 폈으니까 와이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똥끼놈이 성낸다고. 나쁜 놈이구나. 아니 뭐 웃긴 놈이 속는다고. 슬픈 일을 상상하라니까 슬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상상한 거죠 그냥. 뭐. 사실 그 장면은 행복한 걸 상상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본인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진이라든가 비상금을 숨기고 싶으면 부인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숨기라고는 말이 있더라고요. 절대 찾을 수 없다고. 그러다 말 걸리면은 당신 사진 보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졸업 사진 자체를 찾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 생각도 못했네. 여러분들 이제 밤에 밤잠 졸음을 참고 밤늦게 이 영화를 TV에서 보셨는데 12가지인가요? 뭐 몇 가지의 이제 글들이 나오죠. 요즘 많이 나오죠? 네. 거기서 뭐 세이주 씨가 하나씩 다 읽어 주시겠지만 저는 되게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나 뭔지 알 것 행복은 두 여자를 함께 역시 그 말할 줄 알았어. 사랑하는 것 이지랄을 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아닐까라고 네, 이제 아닐까 했죠. 궁금했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되게 뺨싸대기를 한 대 맞고 내가 지난주 방송을 그 삐 처리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또 삐 처리하게 되겠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들을 다 가까운 이제 거. 건드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두 여자가 아니고 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성을 포함해서 모든 이성을 한 명만 아니고 다른 이성을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도 행복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헥터를 썩을놈이라고 하냐면 지금 일단 집에 클라라 있죠? 마음속에 아그네스 있죠? 근데 그거를 그러고 중국 가서 또 잉리 만났죠. 저는 그러고 그 스윗 포테이토 스튜 먹으러 가가지고 또 안 했. 안 건드렸잖아. 사촌에게 맞다. 너에게 아프리카 나를 허락하겠어 뭐 이런 멘트 날렸죠. 쓰레기네 쓰레기 아주 안 코페시가 건드렸잖아. 그냥 안 건드렸잖아. 헥터 쓰레기야 그냥. 아 그러면 여자친구가 다 그러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혼자 중국에 놀러 갔는데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논제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친구가 행복할 수는 있죠. 응?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그로 인해서 남이 불행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헥터의 그래서 헥터도 물어보잖아요. 그 알면 불안. 디에고라는 그 장르로 그 배우한테 그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행복으로 했어? 남이 불행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죽을 뻔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헥터가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고 한들 그 사람이 그걸 행복했으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 갖고 뭐라 할 수 없는 여자친구가 중국 여행을 거죠. 갔어요. 그건 별개라는 거라니까. 갔는데 웬 남자랑 뻘개벗고 잠만 잤어. 그래서 여기 건드리진 나오잖아.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거는 모든 거를 알지 못할 때도 뭐 행복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장르노도 음. 와이프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클라라는 결혼할 여자잖아요. 아니죠. 그 여자- 결혼할 여자는 결혼을 아닌 걸로 알지. 나와요. 결혼을- 처음부터 사실은 처음에는 여자친구인 아니었지만 거죠. 처음에는 네.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점점 그 이제 마음이 생기죠.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여자를 행복하던지 말던지 관심 없이 내 행복만 추구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가했다고 한 건 아니었죠. 그게 하지만 이미 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게 이 영화의 주요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게요. 뭐냐면요. 이 감정선을 제가 정확히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느껴본 감정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여자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쵸. 맞지 있죠. 그냥 있는 거. 사랑했다가 안 그리고 했을 나의 수도 있고. 상황은 사랑이 식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의 상황은 내가 행복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네. 어딘가에 구멍이 뻥 나 있어요. 거기 뭘 채워야 돼요. 음. 근데 여자친구가 그거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구멍은 나 있어요. 구멍은. 그래서 이렇게 슬 덮고 있어. 누가 거기를 지나가면 그 발이 푹 빠져요. 굉장히 위태한 상태죠. 이 상태가 이 쿠페 씨 본인의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덮고 있는 여자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쿠페 씨도 그러니까 제외해 놓은 거고. 그럴 거면 진작에 정리하고 같이 살지 말았어야지. 그랬어야죠. 그게 올바른 상황이지만 나쁜 놈이라니까. 덮는 용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일단 다른 거를 채울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들이 이거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여자로 갈아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본인이 이걸 채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었구나. 내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난 행복해질 의무가 모든 사람은 행복해질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그걸 이렇게 덮어줬던 클라라가 완벽한 사랑이로 변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죽을 공비를 너비 그렇죠, 넘기고 그렇죠. 네. 뭐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야 그렇죠. 그래도 걔가 나한테는 최고였구나. 그렇죠, 최고였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래서 왜 멀쩡한 상태에서 옆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조차도 그게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 뭔가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으면 여행을 떠나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네. 바로 이 영화의 주제라는 거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영화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구멍은 절대 메워지지가 않아요. 사실 현실에 계속 묶여 있다 보면은 네. 잘 보이지 않죠. 안 보여요. 예.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멀리서 봐야 이게 또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여행을 떠나 돈이 없어요. 뭐 그런 광고가 생각나네요. 아니 근데 내가 제가 도와줄게 그거. 네. 여행을 그거 간접 광고 아닌가요? 그런가? 저는 진짜 실제로 그 여행이라고 하면 주말에 관악산을 올라가는 것도 여행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눈에 다른 걸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주말에 집에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난 주말에 잠을 자야 돼. 이런 마인드는요. 그냥 그 구멍을 안 채우고 그냥 살겠다는 거가 되는. 나중에 번아웃이 돼요 이게. 꿈나라 여행 가고 싶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난 꿈나라 여행 갈 거예요. 저는 이런 적 있거든요. 꿈을 스토리를 꾸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그걸 스토리를 상상을 해요. 막 영화를 보듯이. 그러면 딱 잠들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근데 그거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내 친구도 그거 되게 잘했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중학교 때인가 걔가 되게 좋아하는 여가수가 있었는데 걔 생각을 막 하고 잔대요. 네. 꿈에 걔가 나와 같이 논다고 그럴 수는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꿈에 아무래도 뭐 한 번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저녁에 TV에서 그 사람을 봤다거나 뭐 이럴 확률이 높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그런 적이 근데 한 번도 저는 없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되게 멋진 남자가 막 꿈에 나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안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아침에 깨버리는 그런 되게 안타깝군요.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안타깝네요. 행복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글들이 참 좋았어요, 진짜로. 이게 책에 나온 거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교훈이 23가지예요. 맞네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 주시면 나오니까요.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근데 다 괜찮아요. 뭐랄까 하나하나 곰곰이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좋을 만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뭐 딱 하나 찝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행복에 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음악을 정말로 사랑을 했는데 이 부모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우울한 그 돌아가기 쉽지 않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지금도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수준의 어떤 정신적 압박을 달고 네. 살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그때 썼던 그 뭐라 그러지 그 일기장의 이 제목이 비관론이고 뭐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행복을 진짜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놀라운 그 뭔가 내가 행복감을 누릴 때 놀라움과 함께 다가오거든요. 우와, 이런 곳이었어? 이 세상이? 그러면 진짜 나는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돼지갈비를 맛있는 데서 먹었어요. 왠지 그런 걸 줄 알았어요. 먹을 거 먹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스윗 포테이토 스튜. 맞아요. 예. 네. 고구마 스튜가 이 사람한테 행복감을 주는 거랑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하지만 맞아요.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그게 나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돼요. 그 책에 나온 23가지 중에 스윗 포테이토는 없어요. 스윗 포테이토는 없는데 네. 그 한세 씨가 지금 얘기한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네. 그런 문구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영화 중간에 핫하고 놀라게 하는 단어였기는 하지만 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맞아요. 그 문구가 굉장히 거기서는 마음에 이제 와닿거든요. 영화에서는 게이로 표현이 돼서 극한 상황을 이제 표현하기 그런 위해서 것 그런 같아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죠. 동성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네네. 수 있는 것 중에 극으로 달릴 수 있는 게 이제 설정이 그런 심지어 설정이- 인종도 다르고. 그쵸. 그쵸. 인종도 네.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행지가 중국 그리고 티벳 그리고 아프리카 네. 그리고 LA예요. 네네. 상당히 이 연관성을 가지기 조금 힘든 곳인데 그렇죠. 어찌 보면 오지로 힘든 곳을 좀 찾아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솔직히 중국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이나 티벳. 그러니까 왠지 티벳을 가서 정신적인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중국을 그냥 거쳐간 느낌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 계속 이제 강조했던 게 먼 나라라는 응. 그런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 미국과 그러니까 LA와 아프리카는 간 이유가 사진에 있었던 두 친구를 만나러 간 그쵸. 거예요. 근데 음. 티벳은 아마 정신적인 그런 거를 이제 서양인들이 보는 동양의 신비 이런 거를 그렇죠. 따지기 위해서 떠오른 나라가 그리고 티벳인데 거기 가기 위해서 약간의 중국을 친 게 아닐까. 뭐랄까 그 어쨌거나 영국 뭐 프랑스계 영국인이든 영국계 프랑스인이든 그쪽 사람이면은 그 주변 국가를 갔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어져 중국 정도 있으니까. 되면 음. 이제 뭐 언어도 많이 다르고 그렇죠. 약간의 그 동양이고, 어려움을 네. 조금 일부러 경험하고자 첫 네네네. 여행지를 중국으로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여행지를 아프리카를 갔다고 해도 어차피 프랑스나 영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원래 식민지 국가에서 그렇죠. 아프리카를 식민지. 망쳐버린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쵸. 네네. 아프리카는 새롭지 않으니까 중국을 거쳐서 티벳은 걔네한테 되게 그 성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동양인들을 이렇게 뭐랄까, 신비로운 곳이죠. 신비로움을 네. 바라보는 대표적인 곳이 아마 그런 뭐랄까 신사라든가 아니면 네. 절 네네. 그런 뭐 그런 종교 거죠. 같은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 미국 서양으로 치면은 그 성당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마 그걸 먼저 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갔을 때는 재밌었던 장면이 그 치료하고 있는데 뒤쪽에 사자 두 마리가 키네스 맞고 온 그 부부가 이게 노멀한 거냐며. 그 부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본인이 약간의 그런 부유함이 가지고 있는 꼭 필요한 게 아닌 나는 사치가 아니냐라는 그치.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을 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제 존재인가? 나의 존재인 건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부수적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랄까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거기서 그 흑인분이 그런 얘기도 하죠. 누구나 마음도 몸처럼 상처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힘들게 산다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몸이 더 힘들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없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영화가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영화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잘 낮, 하죠. 네. 엄청나게 낮잖아요. 네. OECD 가입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 거예요. 네, 바닥이라고. OECD 포함하지 않고 전 전 세계 세계로 포함해도 거의 해도 최하위일 맞을 것 것 같아.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하게도 부를 굉장히 빨리 이룩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하인 거예요. 남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요. 네. 그 꾸페시 원작 소설에도 남들과 비교하지 비교하지 않는 않는 것이다. 것이 행복이다. 그 중국 부자를 처음에 만나면서 영화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경쟁심이다 이런 얘기도 경쟁심이다. 있고요. 네. 하여간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금전적인 급진적인 뭐 네네. 기타 등등의 발전이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부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져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에 무슨 유명한 말 중에 뭐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뭐 이런 것처럼 뭐 40 패스하면은 뭐 동네에서 잔치하고 네 맞아요. 그런 네. 신분이라든가 권력, 그렇죠. 돈 이런 게 모든 거를 대변하는 성공에 대변하는 성공이라는 게 금전적인 거나 직위라든가 네. 권력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떠오를 적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런 걸 먼저 떠올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나 권력 이중주의의 국가가 돼버려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중국 상하이를 영화에서 보여준 이유도 그 모습 때문에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못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죠. 아니 못 산다는 아니요. 게 아니라 그 빈부격차. 빈부격차. 그리고 돈으로 어. 모든 것을 행복을 살 수 있냐 거기서 돈을 막 물쓰듯이 쓸 곳이 필요했는데 그게 네. 이제 급격히 경제 성장을 이룬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이유도 그쵸.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긴 하죠. 들었더라고요 영화에서. 거기 돈이면 가서 다 또- 된다고 생각하는 부자와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길거리에서 데이트를 할 때 행복한 섬에- 섬처럼 보인다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과 무표정한 네. 표정으로 이제 지나가는 양복 입은 남자들의 이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저는 진짜로 한국인들한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래에 여러분 두 분이 이제 아시지만 네. 지금 쉬었다 일을 하다 쉬었다 아, 일을 네. 하다 이 작업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프로젝트가 지금 4개월 반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쉬는데 쉬는 방법을 또 까먹었어요. 쉬어야 그새 되는데. 그러니까 네. 4개월 반 만에 음. 제가 그 작년에는 굉장히 그 공부를 하면서 쉬는 방법을 배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4개월 반 만에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쉬는 방법을 까먹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월요일부터 아 뭐하지? 근데 막상 이렇게 막 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행이 되지 않고 일단은 처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업 돼가지고 네, 막 네. 녹음을 하고 그러고 가기는 하는데 오늘 오전에 또 그걸 반복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고 이게 마음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또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어찌 보면 좀 쉽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뭐 일을 하고 쉬는 방법도 필요하고 행복을 찾아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어쨌거나 본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행동을 행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네. 그런 굳은 마음을 한번 먹고 행복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저 드라마 진짜 잘 안 보는데 드라마 중에 일본 드라마 마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그 여자 배우 꼬마 아이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첩이 하나 있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적는 수첩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진 노을 뭐 맛있는 소다 파르페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쭈꾸미. 정말 쭈꾸미가 음. 저는 쭈꾸미라 부르는데 예. 쭈꾸미. 예. 진짜 그- 예쁜 아이잖아요. 예, 네. 그 아이가 가진 그 수첩처럼 정말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네. 마음이 아픈데 돈도 뭐 금전적인 여유라든가 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여행도 못 가고 난 이 생활을 벗어날 수도 없게 쳇바퀴를 굴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네. 그런 거라도 한번 적어봐서 나중에 우울할 때나 힘들 때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행복을 찾는 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한 번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그 제가 3개월 동안 이 행복 찾기 여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강릉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울릉도 갔다가 제주도부터 시작했구나. 제주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강릉 갔다가 울릉도 찍고 그렇게 다녔어요? 네, 독도 루트를? 네, 독도는 못 가고요. 그리고 이제 거제도 뭐 그리고 부산 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차 없이 걸어 다니는 여행을 했어요. 네. 뭐 먼 곳 겨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근데 진짜 대박인 건요. 행복이 뭔지 찾았어요. 3개월 만에 찾았어요. 근데 대박인 게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3개월 동안 막 게스트하우스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하면서 딱 했는데 그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마음 한켠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못 지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답답한 마음이 그 여행지에서도 없어지질 않고 저를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막판에 네. 진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 하고 찾아온 게 지금이 내가 음악을 만들고 있을 때보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여행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작업실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빈방 난 거 있으면 당장 주세요. 다음 주에 빈방 하나 나는데 멋있다. 그래갖고 바로 그냥 컴백을 했어요. 그리고 꾸페 씨가 여기 계시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공허함을 극복을 한 거예요. 네네네. 다시 내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게 행복해진 거죠. 뭐 지겨웠거든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뭐 작업물은 많고 했는데 그 지겨운 삶이 다시 행복으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그 에너지원으로 계속 달렸어요. 그랬더니 또 여자친구도 생기고 막 좋은 일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 여자친구가 10년 만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없는 그 공허함과 이런 것들이 그쵸.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영화 속의 네. 꾸페 씨도 그 정신 상담가로서 열심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은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자기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말을 못 하고 네. 살았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서 뭐 이런 것저것 느끼다가 막판에 자신의 이제 뭐랄까 감정을. 행복을 찾아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많은 일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딱 꾸페 씨네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 좀 질렸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음악을 만드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돌아오게 된 거죠. 행복이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공허했던 거죠. 지금 책에서 나오는 행복의 조건의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네. 클리어하셨어요. 맞아요. 네. 한 번의 여행으로 야 이거 좋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사실 그리고 걸어 다니고 게스트하우스로 다녀서 돈이 많이 들질 않았어요. 네. 네, 사실 마음 먹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마음 먹기가 일단은 어려워요. 그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네, 시간이 그러니까요.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행들을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많은 분들께 네.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게 사실 남자분들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좀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힐링이 필요한데 어떤 뭔가 자극적인 게 있어야 좀 해보거든요. 네, 그 자극이 뭐냐면 게스트하우스를 가서 자게 되면 모르는 자, 여자분 처음 자. 본 여자분들과 자 다시 잉리로 들어갑니다. 다시 잉리를 돌아서 자극을 원한 후에 돌아온 게 뭐였죠? 네? 싸다고. 싸다고. 그래서 자, 이제 남성 여러분. 네. 모르는 여성들과 이게 술 한잔을 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게스트하우스 근데 그거는 여행을 여자도 다녀-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사실 네, 예.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진짜 좋은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해줬어요. 받은 게 아니고. 해줬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10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도 굉장히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버는 직업이고 여자분들도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10년 동안 연애로 결혼을 못했어요. 네.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니까 혼자 여행을 온 거예요. 이분도 그 가슴 속에 구멍을 메꾸려고 출발하신 거죠.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결혼하자는 얘기를 기다리지 마라. 왜냐면 남자가 아니죠. 그 남자가 네.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성장을 할 확률은 없다. 지금과 똑같을 테니 그치. 당신이 결혼하자고 얘기를 해라. 그래도 싫다 그러면 남자가. 그거는 이제 헤어지면 되는 거죠. 어. 근데 남자가 용기가 이 여자를 지킬 용기가 없어서 이 돈으로는 이래서 얘기를 못 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냥 어쨌든 둘이서 합쳐서 열심히 사는 게 낫다. 대출 받으면 돼요. 네, 뭐 여러 요새 첫 출발 대출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고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바로 돈 줍니다. 저는 그 상담을 해주고 굉장히 행복을 또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서 이 사람의 그거 또 지금 책에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거 또 지금 책에 영화에서 책은 네. 안 읽었는데 예. 다 지금- 경험으로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이 됐을 때 네, 뭔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역할을 했다고 느꼈을 때 그 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고백은 남자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자들은 고백하지 않고 그거는-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뭐 대중적인 썰이고요. 지금은 또 많이 제가 달라졌죠. 정말 궁금해서 결혼한 선배들 한 20쌍을 두고 물어봤어요. 네. 누가 고백했냐. 네. 근데 처음에 살짝 고백은 언니가 많이 했고 거기에 이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남잔데 싶어가지고 그렇죠. 예. 쐐기를 박은 건 이제 선배가 했고 네, 이런 근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이 말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남자들은 그 눈치를 아니요. 못 챘단 말이야. 하지만 그 커플을 만났을 때 언니는 절대 자기가 먼저 얘기했다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선배가 한 거지만 대놓고 그냥 좋아하면 누가 먼저 고백하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자들은 아니요, 여자들은이 아니라 여자들은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지 그거를 대놓고, 대놓고 하지 하지 않으면 남자가 모르면 안 아니요, 한 거지. 그거는 아니, 세이주씨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세이주 씨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렇구나. 세이주 씨가 죄송합니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 언니가 죄송합니다. 얘기한 걸 예. 그 선배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 세이주씨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민망하니까 빨리 정리해야겠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 빨리 대충 말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대충이라뇨. 한 줄평 대충 해주시고요. 별점 대충 해주시고요. 왜 대충 말해주세요. 네. 저는 분명 세이주 씨도 굉장한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설마 제가 구멍이야. 여자를 데리고 온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세이주 씨는 이 네. 헥터가 가지고 있는 그 결벽증만큼이나 네. 본인의 기준이 굉장히 뚜렷해요. 네. 그거를 케어할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예. 이것도 제가 좀 오만 자만했네요. 사실은 저도 이제 세이주 씨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2D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네. 3D 나오면서요, 3D. 3D를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 오큘러스 사야 된다고, 오큘러스 산다고. 맞다. 어. 그러니까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을 그쵸. 좋아하는 또 이런 분이었구나. 전 여자를 볼 때 화질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 이상한 사람 만들고 여자를 어디서 있어. 보시다가 픽셀이 몇 개인가?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 전 그렇지 않아요. 네, 한세 씨.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은 일단 맨 처음에 비행기 날아가는 장면부터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냥 계속 맛있었던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이거 하지 말자고 계속 울고 계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 설에 국제시장도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국제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국제시장을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제 의견을 물어봤던 거고요. 저도 왜 기억이 한 것처럼 기억이 네, 한 거예요. 되더라고요. 근데 없더라고요. 저희 리스트에. 영화에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네. 네. 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국제시장을 재밌게 보셨지만 제가 재미없게 보는 바람에 그냥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계속 표출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국제시장이랑 영화가. 근데 뭐 제 의견이 보편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뭐 그런 게 치고 어쨌든 개인적인으로서 쿠페 씨의 행복 여행 진짜 이런 거 내 얘기네 이런 것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더 재밌게 네. 완벽하게 봤던 영화고 물론 저는 죽을 뻔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맛있게 봤고요. 그래서 맛없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맛있었던 장면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추천은 합니다만 텔레비에서 공중파에서 했기 때문에 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따로 또 구해서 볼 필요는 없잖아요. 다 보셨으니까. 근데 또 모르죠. 그 시간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 네. 딴 걸 볼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잠을 잘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정말 추천하는 영화예요. 참고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네네네. 정말로 감동이 2배가 돼서 아마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고 한 줄평. 별점 네. 먼저 그렇구나. 네 별점은 5점 만점으로 오. 하겠습니다. 오. 정말 감동적인 영화네요. 너무 좋은 영화고요. 올해 첫 5점 영화네요. 그러게요.
한 줄 평은 아까 영화 보면서 막 우리 함께 봤잖아요. 뭐 네. 얘기했던 것 두 같은데. 여자를 사랑하는 그게 최고라 모든 사람에서요. 아니요. 행복은 마지막 그 멘트로 할래요. 누구나 행복해질 의무가 있다. 네. 네. 그게 업그레이드가 2번 돼서 의무가 됐잖아요. 네, 의무가 됐죠. 네. 네. 저는 한세 씨가 말한 것처럼 저도 영화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영화를 한세 씨랑 같이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더 재밌게 봤는데요. 일단 얘기하신 그 비행기 씬부터 헥터가 본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도 재밌었고 여자친구로 나오는 클라라에 굉장히 많이 좀 감정이입을 해서 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남자가 아니라 이제 여자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떠난 자와 기다리는 자의 그런 대비되는 상태?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재밌었고요. 헥터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거의 소스처럼 그쵸. 화가 넘어가듯이 계속 다른 장소에 다른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미가 또 되게 있었고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짧게 나오죠. 다른 애인이 있다는. 남자 그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피처리 해주세요. 네. 예, 아쉽게도 왜 잘생긴 사람들은 다 그 모양일까요? 그리고 그 여행해 주는 설레임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뭐 그런 크고 작은 에피소드 물론 죽을 뻔한 건 아니지만 항상 제가 동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기는 해요. 근데 네. 일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영화가 조금 더 크게 저한테 와 닿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맛이 없는 부분이라고는 예대인이 조금 늙어 보인다는 거. 아기를 둘이나 키웠고요. 또 하나 또 셋이니까. 있으니까. 예. 네. 여튼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맛없는 부분은 조금 찾기 힘들지 않았나 싶고 일단은 그 영화가 책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작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 많이 소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좀 읽은 지가 오래됐는데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느낌을 느껴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별점은 4.5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 줄 평을 굉장히 주옥 같은 대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요. 아까도 이제 세이주 씨가 얘기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뇌리에 박히는 대사 자체가 23개까지 나오나요? 영화에서는 조금 더 짧게 나오는 것 같기는 12개 한데 정도 나온 것 예, 같아요. 그것 포함해서 중간중간에 뭐 이제 도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라던가 지금 한세 씨가 말씀해 주신 거라던가 다 거의 한 줄 평에 부합하는 그런 문구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맞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게. 네. 네. 저도 한세 씨랑 비슷해요. 저도 보면서 계속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게 너무 많이 떠올랐었고요. 네. 뭐 같은 건데 세계 각국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잘 보여줘서 마치 내가 여행을 대신 간 것 같은 네, 그런 맞아요. 착각에 빠질 네. 정도의 그런 좋은 영화였고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행복한 문구들은 행복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뭐 하고 싶은 건 뭔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뭐랄까 교육적인 네. 그런 영화 같아서 깨달음을 주는 그렇죠. 네, 교육적인 어떤 약간, 깨달음을 주는 약간 다른 의미니까 네. 그런 좋은 영화라서 너무 좋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약간 그게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편집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잘려나간 네.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파일할까 감독 파일할까 더 확장된 버전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게 아까는 얘기를 못했는데 영화에서 약간 네. 그 실사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너무 그렇기 좋았어요.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표현이 되고 네네. 또 그게 더 직관적이잖아요. 유머러스하기도 네.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편집점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끊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네. 아예 찍어놓고 안 쓰고 날려버린 신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감동판이 있어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상황 자체는 어, 한번 찾아봐야겠다. 있기는 그것도. 하겠지만 저희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또 검색해보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죠. 하여튼간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거지. 영화 자체에서는 뭐 불만사항이나 그것도 전혀 없었고 뭐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다고 하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안 보셨다고 하면은 꼭 봐야 되는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천이고요. 당연히 추천이고요. 아, 별점은- 저 추천 얘기 안 했나 봐요.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네. 안 했나?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추천입니다. 아, 예. 네. 저도 이거 4.5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좋았는데 만약에 제가 편집 안 된 완전한 버전을 봤다면 0.5점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네. 깎일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시네마 천국처럼 오히려 깎일 수 있으니까 네네. 뭐 그거는 비워둘게요. 한 줄 평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행복은 행복이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 것. 사지가 멀쩡하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방송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네. 방송을 I'm right. 들어준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어준다는 건 저희한테 정말 큰 행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복은 네. 행복이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가까이 있구나. 아, 그리고 여기 두 분이 저희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아, 정말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픽셀로 돼 있지 않은데요. I'm live. I'm live. 나 그러면 좀 마음이 달라지는데. 아,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이 그 TV에서 영화 하기 전에 나가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하고 후에 나가는 하고 거죠. 난 예. 후에 나가는 건가요? 이번 주에 두 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영화는 TV에서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새해 인사를 좀 미리 하는 게 어떨까? 저 새해 복 그러네. 많이 받으세요. 우린 네. 매번 그런 거 안 하고 하더라고. 진짜. 네, 추석일 때도 얘기 안 네. 하고 네. 크리스마스 때도 안 하고. 우리는 시크하니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리고 영화 보시고 그 가정 안에 서로 행복하게 그 이쁜 사랑 행복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 영화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궁극적인 행복에 가족이 꼭 포함돼 있어요. 영화에서도 그쵸. 계속 얘기하잖아요. 베이비. 가족, 악인 있니?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받는데 그렇죠. 가족을 형성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형성돼 있는 가족을 지킨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날 맞이하셔서 가족분들과 함께하신 분들 뭐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예, 뭐 간혹 이제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도 미래에 가족을 이제 꾸릴 어떤 목표를 잡으시고 네. 네, 또 열심히 달려 나가셔서 행복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많이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화 속 꾸페 씨는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영화 속에서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꾸페 씨 시리즈를 쓴 작가 프랑스와 르로느는 악명 높았던 18번 대신 행복은 내일이 어제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걸 넣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25년 전 소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쫓겨난 틸리에게도 행복은 존재할까요? 다음 주 영화는 드레스 디자이너가 되어 찾아온 틸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 드레스 디자이너입니다. 뭐예요? 저 예고편 봤는데 굉장히 재밌겠더라고요. 옷 드레스 디자이너요? 틸리가 그 분이에요. 저기 이름이 배우 뭐죠? 이름이 뭐죠? 타이타닉에 나왔던 어떤 여배우. 이번에 오스카에서 같이 인사해갖고 나눴던 그분이요? 그게 뭐야? 응? 오스카에서 디카프리오 상 받았잖아요. 상 받았나요? 받았어요? 네, 나무주연상 받았어요. 그랬어요? 네. 이 방송 올라올 때 오스카 시작도 안 했는데요? 지금 저 2월 말에 하는데? 우리 이거 2월 둘째 주에 방송하는 거고? 수상소감 오스카가 아닌가 그럼? 그쵸? 아닐 거예요. 아니죠. 오스카를 받았으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 디카프리오. 진짜 여러분 그거 궁금해요. 여러분 디카프리오가 오스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래요? 네. 지금 그래요? 케이트 네, 윈슬렛 네, 얘기하는 왜요? 거죠? 네, 케이트 네, 윈슬렛. 맞아요. 잠깐만요. 디카프리오 상 받았는데 아니 여기저기 많이 받았는데 오스카 못 받았어요. 수상 뭐 비평가상 무슨 뭐 딴 걸 많이 받았는데. 딴 건 많이 받았어요.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 네. 그런 걸 골든글러브 많이 받았죠. 네네.
어쨌든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 그 영화 네. 재밌을 것 같고. 디카프리오가 왜 받을 만한 대상상? 불쌍해서 아니면 아니요. 연기를 잘해서? 잘하니까. 잘하니까. 너무 고생해서. 근데 딴 때도 잘했었잖아. 근데 그때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받아야죠. 아 그런 거야? 근데 하긴 딴 때 받았다고 이걸 딴 때보다 유독 잘한 것도 아닌데? 저는 사실 고생 많이 그러니까. 디카프리오 연기 중에서 진짜 뭐 인상 깊었던 게 뭐 저거 인상 깊었어요. 그 정신병원 섬에 바다 찾아가지고 셔터 아일랜드. 셔터 아일랜드. 살인자의 섬이라는 네. 원래 제목이 있는데 불구하고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어 제목으로 개봉했던. 왜 그랬어요? 영어 미쳤어요? 성애자들이 많잖아요. 아 너무했다. 어쨌든 그 영화 진짜 연기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 영화에서 진짜 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그거랑 비교하면 사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레버넌트가 말이에요. 사실 고생은 했지만 응. 연기를 잘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생했다고 상 주면 그럼 안 되지. 저게 뭐 불쌍하다고 대통령 시켜줘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꼴인데 아닌가요? 네. 아니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어느 나라라고 심지어 얘기도 안 했어. 나는 계속 머릿속에 아까 한세 씨가 자식이 뭐 어쩌저쩌 그러는데 지난번에 녹음한 거 로봇 소리에서 네네. 그 생물학적 후손이라는 아.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그 단어가 지금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아, 앞에서 끊을 거죠? 아니요 편집 안 할 거예요. 삶이란 힘든 거니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잘 마무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2016년 그러니까 음력으로 2016년도 또 영화 씹어먹기 잘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